저희한테 맡기시면 로아스 500% 나옵니다. 이런 광고를 되게 많이 보고 현혹되실 거예요. 사실 근데 광고를 하다 보면 로아스 보장이라는 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엔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값 주고 마케팅 받는 방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값 주고 마케팅을 받으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, 내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. 기준이라면 어떤 기준일까?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요, 우리 회사의 목표에 대한 기준. 두 번째는요, 내 제품 원가와 마케팅비에 대한 기준.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일을 맡기실 때 로아스 잘 나오나요? 로아스 보장인가요?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사실 근데 광고를 하다 보면 로아스 보장이라는 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실제로 이커머스 전환율은 2에서 3%로 수렴합니다. 많은 트래픽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이걸 좀 공감하실 것 같고요. 2에서 3% 전환율이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100명이 유입되면 몇 명이 사는 거죠? 2~3명이 사는 거죠. 제가 말씀드린 건 DA 광고 기준입니다. DA. SA는 더 높아요. 결국에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좋은 마케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내가 그 기준에 따라서 광고 대행사든 마케팅을 대신해 주는 사람한테 기준에 맞춰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이 정도 수치는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? 이런 거 있죠. 그래서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저희한테 맡기시면 로아스 500% 나옵니다. 이런 광고를 되게 많이 보고 현혹되실 거예요. 근데 500% 나오는 게요, 광고비를 100만 원, 1000만 원 단위로 쓰고 500% 나올 수도 있죠. 근데 억 단위로 혹은 몇 천만 원 단위로 광고비를 썼는데 로아스 500% 나온다? 좀 불가능한 수치이긴 합니다. 왜 불가능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전환율 때문입니다. 전환율은 수렴을 하게 되어 있고요. DA 광고는 결국에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광고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객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야지 구매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환율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, 그 사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로아스를 만들어야 되고 수익을 만들어야 되고 ROI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기준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케터한테 정확하게 질문하는 거죠. 예를 들어 BEP는 200%고 다른 대행사한테 맡겼을 때 230% 정도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수치 달성할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보고 달성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면은 그때 디테일한 질문을 합니다. 질문을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.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조로 어떤 효율의 방식으로 그 효율을 만들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. 그렇게 말하면은 역질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매체는 선택하셨나요? 부터 해서 아니요, 그런 거 없이 당신이 우리 제품을 보고 어떤 매체에 어떤 캠페인으로 어떤 타겟팅으로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좀 해볼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DA 광고는요. SA 광고는 키워드만 바뀌겠죠. 어떤 키워드에 더 집중해서 효율을 더 만들 수 있을까요? 라고 하면서 플랜을 물어봅니다.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요, 결국에는 5대5다. 파트너를 찾아라. 그것은 강점이랑 연결된다.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인데, 5대5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하우스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요, 나머지 50%는 마케팅 대행사든 마케팅 파트너일 것 같아요. 근데 둘 다 똑같은 강점을 가지고 시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, 여러분? 그 강점이 충돌하겠죠.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될 거를 정하고요,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됩니다. 내가 컨텐츠가 약해요. 그러면 컨텐츠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됩니다. 광고 세팅이나 운영 부분에서 시간이 없어요. 세팅 관련된 파트너를 찾으면 됩니다.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됩니다.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. 파트너한테 일을 맡겼다면 6개월 정도는 같이 해보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옮겨 다니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. 결국에는 성과가 안 나오고 뭐만 낭비가 될까요? 광고비만 낭비된다. 그래서 저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파트너도 잘해서 잘 되는 경우를 만들어서 그 파트너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서 파트너를 선정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제값 주고 마케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제값을 준다는 거는 결국에 수익이 나오냐, 이 문제로 연결될 건데, 수익이 나오기 전에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컨텐츠
만들 수 있냐? 컨텐츠라고 하면 다양한 것들이겠죠. 기획일 수도 있고요, 영상 컨텐츠일 수도 있고요, 이미지 컨텐츠일 수도 있습니다. 파트너가 컨텐츠를 만들 수 없으면요, 사실상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파트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제 생각에는요. 왜냐하면 요즘에 광고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? 대부분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자동화가 유일하게 안 되는 부분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제대로 된 마케팅을 받을 수 있다. 마케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행동을 만들고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잖아요. 그 핵심이 되는 건 사실 요즘에는 컨텐츠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잘 만드는 파트너를 찾고, 그 파트너 중에서 내가 없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찾으시면 내가 기준이 명확하게 섰을 때의 광고 매출, 영업이익이, 그리고 매출 볼륨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저희를 되게 믿어주시던 고객사분이 계셨었는데, 그 고객사분께서도 완전 선택과 집중을 하셨어요. 광고 마케팅은 CCFM이 다 해주세요 라고 하시고, 그 대표님은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제품 제조나 운영, 그리고 CS 관리, 이런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서 저희랑 연매출 500억까지 같이 성장하신 분도 있습니다. 결국에 그분이 저희를 믿어주고 저희의 컨텐츠의 강점을 알아보시고 모든 매체를 잘 맡겨주시면서 서로 시너지 나는 구조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6년에 더 좋은 파트너를 만나셔서 좋은 마케팅을 제값 주고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